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한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카페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카페 오세요. 오셔가지고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게시글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 댓글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기 옆에다가도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일량녀 어머니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예비초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본 생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미리 준비하는 거, 뭐 학교는 즐거운 곳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상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표지판이 친절하게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적어도 한글을 읽을 줄은 알고 보내야 될 것 같다는 게 또 이분 생각이었고, 또 수학은 모으기 가르기를 충분히 연습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저학년은 수학의 편차가 심해서 수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 수학은 어려운 거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모으기 가르기 충분히 하셔야 되고, 저 여기에 덧붙여서 수세기 활동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기 이전의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수세기, 가르기 모으기 이전에 숫자하고 양을 연결하는 것들, 숫자하고 양을 연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호의 의미라던가 더하기라는 게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통합독과는 교과서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라는 단원에서 옛날 사람들이 모이던 빨래터 단오날, 잔칫날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직접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야 간접 경험으로 이제 아이들이 승화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취학 전에 6, 7세에는 문제집보다 엄마와 함께 제잘제잘 수세기를 많이 하세요. 꾸준히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카페에서, 이 카페는 저희 카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우피오에드 카페. 1, 2학년 아이들이 그동안에 이제 교과서 원정대를 하면서 하는 영상들이 쭉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것저것 해보자 하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 1, 2학년 애들 하는 거 보고 우린 7세니까 더 빨리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란 얘기죠. 네. 그리고 취학 후에도 자연 속에서 또 많이 놀아보고 집에서 기리재기 좀 측정도 해보고 좋은 아이디어죠 이것도. 많이 놀아봐야 본 애들이 그 경험들을 간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몸으로 길이 재는 거, 내 몸의 일부분의 길이를 재는 것들, 이런 활동들은 학교 가서 하면 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미리 해보고, 수학활동 시 확장된 수세기, 뭐, 1, 2, 3, 4만 세는 게 아니라 100, 200, 300, 400, 1000까지 뭐 셀 수도 있고, 띄어세기, 둘, 넷, 여섯, 여덟, 이런 식으로 띄어세기 꼭 했으면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싫어한다면 왜 아이가 싫어하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엄마의 고민도 필요한 듯하다. 라는 게 이제 꾸준히님의 의견이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 작가 선주님께서 또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은 또 규칙에 대한 인지도 그렇고 심지어는 화장실 뒤처리 연습, 우유팩 혼자 따는 연습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술이고 하나는 한글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떼고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차시로는 자음 모음 배우기 뭐 이런 건데 나머지 교과서에는 솔직히 전부 한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간 첫날부터 적어도 한글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분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술이고, 그건 이제 그림 그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지만, 애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글보다는 지금은 그림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의 도구로서 미술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수학 구체물로 많이 만져보기. 수백판이나 칠교나 가배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수감각도 좀 익히고 10개씩 묶는 연습도 좀 하고 일상 속에서 하는 수학 놀이 같은 거. 이런 일상에서의 수학 놀이 같은 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권해드렸던 수학 놀이 뭐 백일액이죠.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중에 그런 책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캐티팡님이 말씀해 주시길 뭐라고 하셨냐. 아이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또 이분은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승부욕이 있다면 뭐 선행을 조금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선행이란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연산, 줄넘기. 뭐 줄넘기를 못해하는 애들도 많아요. 저희 집 애들은 둘 다 남자애들이고 줄넘기를 둘 다 잘했는데 둘째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우 걱정이 태산이야 걔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서 중간 놀이 때도 좀 즐겁게 애들이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알림장 쓰기나 받아쓰기 같은 것도 어떤 선생님은 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아이가 조금 내성적이고 좀 차분하면서 친구 사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드게임 하는 법을 좀 알려주면 중간 놀이 시간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또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들 할리갈리, 얼음 깨기, 블로거스, 샘샘 피자 등 이런 것들을 따로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리고 스스로 하는 것들 생활 습관들 스스로 하는 것들이 우유팩 따기, 젓가락 사용하기, 식판에 식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이제 보드게임이나 각종 수놀이, 수학장 놀이들 많이 해서 이제 수감각이 좋은 아이들, 게임 설명을 잘해서 리드하는 애들, 점수 계산 같은 거 후딱후딱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더라. 엄청 사실적이죠? 와서 보세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조금 더 엄마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조금 체계적으로 좀 가르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거 쫄라맨이나 실지렁이 정도의 그림. 이 정도는 아니면 되지 않을까. 너무 웃긴다. 네네. 그리고 알림장 쓰기는 2학년 되면 이제 하는 반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아무데나 그냥 풀칠하지 않고 풀칠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던가 되게 실질적인 조언들이네요. 네, 숨은 그림 찾기나 미로 찾기 같은 거 워크시트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서 진짜. 왜냐면 이게 손님도 되고 뭘 찾는 거 주의력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교실에서는 솔직히 모든 애들이 다 같은 진도를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색깔을 칠하는 그런 연습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캐티팡님이 댓글을 더 달아주셨는데 뭐라 하셨냐면 네, 학교랑 상관없이 저학년 때 이런 거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것들이 동화책 그림 읽기, 그러니까 그림책 같은 거겠죠. 또 엄마랑 동화책 이야기 나누기 같은 걸 더 많이 하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운필력, 연필을 잡는 거, 수저 잡는 거,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노트에 글자를 쓸 때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까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마미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생활에 필요한 분들 너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분은 이제 약간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을 70% 맡겼다면 지금은 가정에서 70%를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학원에 그냥 계속 맡기지 않으시려면 적어도 엄마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인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대인관계, 국어, 수학, 영어 등등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엄마의 역할이 많이 커져서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엄마가 이제 1학년 엄마로서 코로나를 맞닥뜨리고 사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아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냥 학교 보내고 방과후 돌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또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를 또 파악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시간 속에서 애만 성장한 게 아니라 엄마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서 또 뿌듯한 면도 있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예비초 엄마랑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또 한번 해보신다면 더 좋겠다는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키사이님 같은 경우에는 하마미님하고 의견이 같다. 네, 저도 이제 초등이 되는 둘째가 있는데 언제쯤 백신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학업을 책임지고 뭐 수행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인성, 대인관계, 도덕적 가이드라인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원래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상호관계를 맺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단체 생활의 규범을 익히는데 요즘에 이제 빈도수가 극도로 줄어들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의 자존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죠. 자존감이 높아야 당장은 학업에도 또 대인관계에 나아가서는 아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오케이님은 이제 자세. 이제 수업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선생님 눈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 이제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또 나눠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1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권수 채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엄마가 그림책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도 그렇고 평생교육 이런 센터에서도 그림책에 관한 수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림책하고 감정 코칭을 연결해서 하는 수업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 수업을 듣고 아이하고 같이 그런 수업으로 꼭 감정 코칭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되게 좋은 그림책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엄마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데 멋지고 그런 그림책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크면 이제 문고판 읽고 역사책 읽고 이런다고 이제 엄마랑 그림책 안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는 재밌는 그림책 듣느라 집중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듣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 또 학교에서도 잘 듣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림을 꼼꼼하게 보면서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눈을 키우는 그런 연습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그림을 많이 보면 그림도 잘 그릴 확률이 높아지고 또 한글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일찍 가르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건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문자를 익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직관력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글자 노출을 이제 그림책으로 글자 노출을 주로 했었고 자연스럽게 7세 후반부터 글을 읽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쓰기는 따로 연습이 필요하니까 집에서 같이 쓰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한글을 적어도 읽기는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중론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글씨 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8살에 입학할 때부터 아이가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또박또박 바르게 쓰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 8살부터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미 문필력이 살짝 생긴 후에 있겠죠. 즉 손에 힘이 좀 생긴 후에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면 글씨 쓸 때 또박또박 쓰기가 되게 좋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쓰기 훈련하게 되면 손에 힘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에 글씨 쓰기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또박또박 바르게 쓰자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신 많이 쓰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남자애들 쓰기 너무 싫어하고 할 게 많아지면 대충 한다. 이것은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양이 많으면 빨리빨리 하고 대충 하고 가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많이 들려요. 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또박또박 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좋은데 애가 좋아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노는데 그게 공부가 되는 것들.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집에서는요 이러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돈 세기.
돈세기로 이제 진짜 돈 같은 걸로 시장놀이도 해보고 지금 이 아이가 1학년인데 100만 원 정도로 모았대요. 그런데 그 돈을 통장을 못 만들게 한대. 통장을 못 만들게 하고 일수쟁이도 아닌데 가방에서 맨날 그 돈 꺼내고 동전 세고 그러고 논다면서 너무 재밌네. 아니 돈이 조금만 깨끗하면 돼. 다 하고 손 깨끗이 닦으면 되지 뭐 그죠?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을 자꾸 만져보는 거, 큰 수를, 그러니까 돈을 만져본다는 건 적어도 100 이상의 수를 계속 만져본다는 거거든요. 사는 교육이죠. 산교육인데, 이게 너무 괜찮다. 아이고, 나도 이거 우리 아들한테 써먹어야지. 자, TV 시청 시간을 계산하는 거. 자, TV 볼 때 시간 제한을 두니까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더 보려고 기가 막히게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한대요. 아, 나는 이걸 제한을 너무 안 했나? 나는 TV 볼 때 시간 제한 안 하는데. 안 되겠어. 한번 해봐야겠어. 자, 3번에 맥포머스하고 레고의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것은 호불호가 있는데 남자아이라면 진리도록 갖고 놀게 해주세요. 나중에 놀으라고 해도 잘 안 놀더라고요. 도형 감각도 생기고 설명서도 잘 봐요.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저희는 큰애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다른데 우리 큰애가 레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는 자기가 레고 만든 거를 절대 못 부수게 해요. 그걸 계속 이렇게 고이 모셔두는데 지 나름대로 설명서 보면서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둘째는 다른 쪽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이 레고를 잘 못해. 영화 좀 만들어줘 이래 맨날. 별로 관심도 없고. 신기해요 이런 게. 자, 그리고 종이접기에 대한 얘기도 하시네요. 자, 맥포머스하고 레고 같은 경우는 입체 도형을, 종이접기는 평면 도형을 연습할 수 있겠죠. 종이접기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수도 되고 뭐 비율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구예요. 요즘은 유튜브에 종이접기 방법을 알려주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접어도 주고 그 덕분에 인기도 얻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대요. 네, 이 친구가 말도 엄청 잘하거든요. 네. 영어도 또 신경을 써서 해주시네요. 영어를 보니까 귀를 말랑말랑하게 듣기에 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귀가 트이면 뒤에는 정말 수월하니까 욕심내지 말고 귀 트이게 음원 많이 들려주시는 그런 음원 영상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또 예체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은 개인의 소질이라고 보는 편인데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안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애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근데 저희는 큰애는 영어를 음악처럼 들었던 애거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이고 걔는 계속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나중에는 보니까 스페인어로도 듣고 막 가진 짓을 다 하더라고. 근데 얘한테는 영어나 이런 것들이 그 외국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음악이다 소리다 이렇게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걔는. 그런데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의미로 접근이 돼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을 짓거린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걔는 영어로 소리를 들려주거나 또는 영어로 영화를 틀잖아요. 다 꺼버려 다 한국말로 바꿔버리고. 못 알아들으면 못 들어 얘는. 그 말의 의미를 못 듣는 상태에서 10분 이상 듣는 게 없어. 이렇게 애들이 달라요. 애들이 이렇게 다르고. 뭐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 영어를 할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카페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에 더 많은 댓글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1, 2학년 엄마들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나이 드는 사람 말고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해준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영상을 2개를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1, 2로 나눌게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영상은 2번째 영상으로 나갑니다. 2번째 영상으로 나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그 예비 초 엄마들이 과연 무엇을 알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그 2차시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렵고 힘들다면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너무 예비초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 지금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신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빠이빠이.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